빛나는 책무늬 296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월요일이네요. 그렇죠? 비도 촉촉히 내리고. 네. 오늘요. 백만장자 시크릿 225페이지 중간 나갈 차례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여기부터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모든 게 너무 비싸다. 부모님이 그렇게 아끼고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나탈리는 처음에 자기네 집이 아주 가난할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1년에 버는 돈은 7만 5천 달러로 당시에 꽤 많은 돈이었다. 그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구두쇠 부모님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린 그녀는 정반대로 치달았다. 뭐든지 최고급품을 샀다. 직장을 잡고 독립했을 때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버는 돈을 다 써버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쓰고 있었다. 야, 버는 돈마다 더 많이 쓸 수 있는 게 신용카드, 요새는 신용카드가 나와서 그냥 되잖아요. 한도가 늘어나면.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를 몇 장이나 가지고 다니며 긁어대다가 종단에는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바로 그때쯤 우리 세미나에 오게 되었는데 그녀는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다고 했다. 나탈리는 자신이 왜 그 돈을 다 써버렸는지 알게 되었다. 싸구려만 좋아하던 부모님에게 복수하고 싶었고 자신은 싸구려가 아니라는 걸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청사진이 바뀐 이후로 나탈리는 어리석게 돈을 쓰려는 충동에 말려들지 않았다. 어땠어요? 그러니까 왜 돈을 다 써버리는지 알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뭐 돈을 잘 모으시는지 다 써버리시는지 그거를 한번 보시면 다 써버리는 분들은 다 뭐예요? 싸구려만 좋아하는 부모님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너무 웃기죠? 아니 일반적으로 커서 그냥 잘 자라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막 이렇게 잘 자란다고 그냥 생활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 비밀을 알아내신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제가 어제도 이제 그 반짝반 끝나고 나서 이제 몇 분이 아유 전화가 이렇게 와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했는데 어제도 너무 웃긴 거예요. 여기 또 들어와 계신데 아까 보니까 그 너무 웃긴 게 이제 이분도 그렇고 다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냥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엄마한테 대한 이 복수심이 이렇게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도 몰랐고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애증의 관계. 애증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50평생을 본인도 이제 선생님이 힘들게 사신 거예요. 막 의처증에다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근데 한순간에 엄마에 대한 어떤 이 마음이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 아시는 순간 이게 싹 삶이 바뀌신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걸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고통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엄마에 대한 마음들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 같죠. 어버이날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꽃 사다 드리고 뭐 하고 다 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내면에 들어있는 어떤 그 현상들, 마음들 그런 것들이 그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 사람한테 하고 싶은 그 마음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렇게 보면 뭔가 답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미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남의 거는 더 잘 보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남의 거는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지. 그래서 그 남의 게 더 잘 보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답답한 게 그 그분께 아니라고. 그분께 아니고 답답한 게 그분께 아니고 어 상담하러 오신 그분 거라고 본인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인제 본인 거라 그러니까 "그래요?" 하더니 엄마 닮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답답함을 느꼈던 거를 그 사람한테 느끼는 거죠. 그게 이게 투사를 내 생각을 저쪽에 엄마한테 봐서 답답해서 내가 엄마를 또 도와주지 못했던 거에 대한 답답함을 딴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생각을. 그러더니 그게 찼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저는 또 제가 또 답답한 게 있었는데 뭐지 했는데 너무 웃긴 게 그 인제 그 찾은 게 이렇게 가만 보니까 엄마한테 답답했던 게 있던 거예요 저도. 왜 저렇게 맨날 아빠가 술 주사 때문에 막 난리를 치는데 왜 저렇게 당하고 살지? 왜 저렇게 당하고 답답하게 맨날 힘들어 가지고 그냥 돈을 모으고 막 이런 게 답답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답답함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그러니까 답답하고 뭐 어릴 때 자라면서 엄마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보호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엄마를 돕고 싶은데 돕지 못할 때 또 막 있죠. 화가 나고 또 3살 이전의 사건으로 인해서 엄마가 나를 버렸는 줄 알고 버리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버렸는 줄 착각하고 그러면서 엄마를 인제 엄마가 날 버렸어. 엄마가 아기 놓으러 갔는데 사라졌는데 아기 놓으러 가 버렸는데 그거를 찾아야 돼요. 예. 이거 찾아야 돼. 안 찾으면 자꾸 무의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 가깝게 계신 분이 계신데 안 봐요, 안 봐. 안 보는 거예요. 무의식을 자꾸 보라고 하는데 안 보는 분이 계신 거야. 정말 옆에 가깝게 있어. 아주 그냥 가깝게 있는데 안 보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라고 내가 막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무의식적으로 안 보시는 거예요. 이게 안 보는데 좀 보세요. 네. 주변에 뭐가 딱 일이 일어난 것도 그냥 안 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넘어가죠. 근데 미리 하나하나 다 보면 미세하게 그 무의식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는데 없는 것처럼 아주 그냥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엄마에 대한 그 모습들 그래서 어릴 때 그 사건으로 엄마가 아기 놓으러 갔어. 그냥 아기 놓으러 갔는데 아기 놓으러 갔으면 간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아기 놓으러 간 걸 날 버리고 간 줄 잘못 알고 복수심을 그때부터 복수를 '나를 버리고 가?' 그러면서 복수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다 잘못 기억하고 해석한 거로 복수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돈 좀 모아라." 하면서 "모아야 된다. 모아라." 그러면은 들려요 소리는. 근데 안 듣죠. 제 거로 안 가 들리긴 해. 일로 들렸다 일로 절로 통과. 근데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엄마 말을 인제 안 듣고 했던 것들 엄마의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인제 계속 가까웠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싸구려만 좋아했던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이 좋아했던 걸 하기 싫은 거지. 저도 그랬던 거예요. 엄마가 인제 막 아끼고 막 하는 것조차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따라 안 하고 이모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가 돈을 많이 모아 이렇게 이모부가 돈을 많이 갖다 주셨죠. 그러니까 뭔가 많은 거 뭐 이런 걸 보기보다는 이모가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거에 제가 관심을 가진 거. 엄마 같이 하기 싫어서. 아빠도 막 쓰는 거야. 그럼 쓰는 거에 포커스가 가 있었던 거예요. 그 복수하려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미숙님도 쓴다고 하지 않았나? 다 쓴다고 하지 않았나? 그 엄마한테 "엄마 왜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아 준 거야." 하면서 복수하려고 막 쓰잖아요. 아니 내가 선택한 거잖아. 용기 있게 해결하려고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아 놨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쵸? 그래서 다 써 버리고 "씨 나 망가져 버릴 거야." 막 이런 거잖아요. 그쵸? 아유 웃겨라. 그래서 부모님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혹시 부모님이 하는 거에 반대대로 하지 않나. 아니면 또 뭐야? 부모님이 너무 쓴데 그게 또 너무 좋아서 그걸 따라하진 않나. 그래서 자신은 싸구려가 아니라는 걸 자신에게 세상에 증명하고 싶다는 거는 '내가 싸구려다.'라는 걸 내가 나한테 믿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끼는 것을 아끼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싼 걸 사 가지고 "싸구려야?" 하면서 "난 싸구려 아니야." 그러는데 뭐예요? "싸구려 아니야."라고 증명해 볼 필요 없다 그랬죠.
내가 여자면 "나 여자거든요."라고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굳이 없죠. 내가 여자라는 걸 다 그냥 이미 다 아는데 굳이 "저는요 백성이 여자거든요." 여자거든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죠. 그쵸? 왜? 그 여자니까 그냥 굳이 상기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싸구려가 되기 싫어, 되기 싫어 그건 뭐예요? 내가 싸구려라고 내가 여자니까는 여자 아닐까 봐라는 거잖아요, 불안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싸구려가 아니라는 건 내가 싸구려라고 내가 나 자신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증명하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사진이 바뀐 이후로 나탈리는 어리석게 돈을 쓰는 충동에서 말려들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각성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 각성해야 된다는 거. 이거 바꿔야 돼요, 에너지 이런 거. 그래서 그 후에 그녀는 쇼핑몰에 갔다가 생긴 일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명품점을 지나다가 멋진 연갈색 가죽 모피 코트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즉시 마음속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다. "저걸 입으면 근사해 보일 거야. 내 금발머리에 아주 잘 어울리겠어. 사야 해. 우아하고 드레시한 겨울 코트가 없잖아." 가게에 들어가서 입어 보았는데 가격표에 $800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정도 거금을 주고 코트를 사본 적은 없었다. 마음속의 목소리가 또 말했다. "어때? 이걸 입으면 다들 넋 놓고 쳐다볼 거야. 사. 돈은 나중에 갚으면 돼." 이런 소리가 혹시나 들리지 않나요? "내가 입으면 최고로 이뻐 보일 거야." 이런 거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아유 너무 웃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내가 쓰는 쪽으로 포커스가 돼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 청사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세상이 돈을 쓰는 거, 성공하는 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 내가 어릴 때 벌써 세팅된 게.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분도 어제 전화 왔는데 너무 웃긴 거죠. 같이 인제 일을 인제 하셨던 그분이. 그래서 그분한테 느끼는 게 뭐야? "저게?" 어제 톡이 왔 "저게 미쳤나?" 그러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일을 연결돼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꼭 그분은 이분이 오시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측근들을 옆에다 싹 세팅을 해 놔요, 식사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들어오면 "저기, 저기, 저기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꼭 오면 나이도 더 많은데 저기 그러고 리더시잖아요. 리더인데도 "저기 저 끝에 앉으세요."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요번에 공부하시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 그랬더니 "저게 미쳤나?"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저게 미쳤나?"라고 올라오는데 그게 뭐예요? 그분한테 그 리더한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마음이 말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다 엄마한테 하는 거. 성공하고 안 하고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성공하기 싫은 거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돈 안 벌고 싶은 거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엄마한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한테 느꼈던 근데 엄마한테 느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저 인간이 나한테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게 미쳤나?" 하는데 웃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제 통화를 하는데 어릴 때 근원적으로 사건은 찾아내시더라고요. 어제 근원적으로 사건을 찾아 가지고 그거를 인제 제가 사건을 찾은 거예요. 태어났을 때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연관이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책을 읽었는데도 이런 게 연계성이 있다라는 책을 또 인제 많이 읽으셨나 봐요. 그래 가지고 사건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건은 없다고 생각하고 안 내놨었거든요. 근데 사건을 내놓으시길래 아기 상태에서 그 어린 아기의 입장에서의 감정 그 느낌과 감정을 다시 한번 다 적어 보라고. 적어 보시고 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맥락을 바꾸면 진짜 많이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도 또 있어요. 왜? 습이 져 가지고. 50년 넘게 습관이 그 느낌의 습이 있어서 또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답은 어디서 찾아요? 3살 이전의 사건, 엄마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모든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엄마를 복수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써 버리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그녀는 우리 세미나에서 배운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코트를 사라는 목소리와 함께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그 $800를 경제적인 자유 통장에 넣는 게 나아. 그 코트가 왜 필요하니? 지금 입을 코트는 있잖아. 그녀는 평소처럼 당장 사는 대신에 하루 더 생각해 보기로 했고 결국 코트를 사러 가지 않았다. 그쵸? 그래서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 물질적인 만족 파일은 경제적인 자유 파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만족에서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자유 파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소비하는 쪽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 않았다. 저축을 하면서 한편으로 놀이통장에 넣는 돈으로 근사하게 즐기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나탈리의 부모님도 딸의 권유를 받고 우리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분들의 삶도 균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 어떤 분 계신데 남자분 맨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벌면 와이프 다 갖다 줘요. 저에게는 벌기만 해요. 시간도 없이. 이분도 균형이 안 맞아요. 삶의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탈리가 흥분하며 알려주었는데 부모님이 여행 가서 모텔에 아직 호텔은 아니다. 그래서 모텔에서 숙박했다는 것이었다. 자동차도 새로 샀고 이래서 손을 떼고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일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탈리는 이제 백만장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 부모님처럼 구두쇠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다. 전처럼 되는 대로 돈을 썼다가는 결코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안다. 내 돈과 생각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하고 내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의식의 힘이거든요. 의식이 높아질수록 조절이 되고 의식이 200 이하로 될 때는 조절이 안 되고 분노로 자존심으로 막 해서 이게 안 좋은 거죠. 어제도 제가 그 어떤 분하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딱 저걸 쫙 얘기를 하니까 저거 200 이하에 있는 거 다 있는데 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자분인데 로터리 클럽 회장님이라 하시던데 그래서 요번 주부터 수업을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 생각 조절할 수 있는 거 200 이하일 때는 생각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래서 내 생각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사건, 엄마하고의 관계의 사건을 찾아서 이게 제 맥락이 되어야 200 이상으로 올라가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점은 이렇다. 당신이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 만큼 돈도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돈 쓰는 것을 인생의 사명처럼 여기는 대신에 돈 쓰는 거를 사명처럼 돈 쓰는 것을 인생의 사명인가요? 사명처럼 여기는 대신에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말이다.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해야 된다. 돈 많은 부자들은 적게 쓰는데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이 쓴다면 이상한 일 아닌가. 장기적인 사고와 단기적인 사고의 차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살아갈 돈을 벌려고 일한다. 부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종잣돈을 벌려고 일한다. 부자들은 기차가래요. 가,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 자산을 사들인다. 가치가 올라갈 것. 가난한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질 게 분명한 물건을 사들인다.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부자는 땅을 모으고 가난한 사람들은 청구서를 모은다. 아이 참나 그쵸? 네. 내가 내 자식들에게 하는 충고를 알려주겠다. 부동산을 사라.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게 최선이지만 어떤 부동산이든 없는 것보다는 낫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해도 결국에는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가치가 높아져 있을 테고 그것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요새는 부동산 사면 안 되는데 잘 봐야 되는데 뭐 사면 아주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잘 봐야 돼요. 이게 저는 이것도 뭐냐면 어
그 내가 신념체가 달라진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면 돈이 되는 걸 살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이 그랬거든. 그 이수영 회장님인가요? 그분은 올해 지금 얼마 전에 766억 원을 기부를 했잖아요. 이분은 아마도 다음 생에 아무 곳에 오지에 땅을 사도 그거는 돈이 되게 돼 있어요. 이분은 뿌렸기 때문에 뿌린 거예요. 이거 뿌렸기 때문에 아무 데나 사도 아마 아무 데라라는 게 돈이 될 만한 곳을 찾아서 사게 돼 있어요. 그게 인제 원리라서 그래요. 그래서 많이 베푸셔야 돼요. 많이 베푸는 것도 해야 뭘 사도 돈이 되고 많이 베풀어야 돼요. 마음으로나 뭐나 사랑이 회복이 되도록 많이 베풀어야 되는 것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인제 써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가치가 남아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제 부자들은 한다는 거죠. 저도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안 했었거든요.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점점점점. 그래서 "지금 당신의 여력이 되는 수준에서 살아. 여력이 되는 수준에서 살아.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면 당신이 잘 아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투자해도 된다." 그러니까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면 당신이 잘 아는 믿을 만한 사람과 같이 투자해도 된대요. 근데 어쨌든 믿을 만한 사람은 어 잘 골라야 돼요. 내 신념이 바뀌어야 믿을 만한 사람도 제대로 보여요. 근데 내가 신념이 바뀌지 않으면 안 보여요. 안 그래도 안타까운 친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려요. 어린데 상처가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그걸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게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끼어들어서 자기를 좀 봐 줬으면 하는 게 아주 강해요. 그랬는데 여기 아침에도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들어오더니 인제 회사를 그 4월 말로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들어오는 것 같더니 뭐 여기저기 아직도 수업을 남았거든요. 어제도 안 들어오고 막 어디 여기저기 툭툭 나가서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하려고요, 안타까워서. 계속 그냥 어제도 링크 주고 어제 들을 수 있는 그건데도 일요일 날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제 링크 주고 또 이렇게 링크 주고 막 그랬는데 뭔가 모르게 어릴 때 상처가 심하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게 좀 더 심하더라고요, 그게. 그래 가지고 앞에서 막 이렇게 "저 여기 있어요."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해서 '아 저 상처가 크구나.' 했더니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조건 없는 사랑이 뭔지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선생님하고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갈래길이 있을 때 선생님을 선택해 할 수 있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복인 거죠.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진짜 진실로 사랑해 주는 그 마음이 그 느낌, 에너지가 뭔지를 이 신념이 너무 안 좋으면 그것조차 구분이 안 돼요. 그것도 구분을 못 해요. 내 신념대로 사건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링크를 보내주긴 했는데 아침에도 보내준다는 게 제가 까먹었는데 그분을 초대했던 분이 메일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 때까지. 다 막아 놨어요. 다시 초대가 안 되게 해 놨어요. 그래서 개인 링크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내 신념이 아주 그냥 상처가 심하면 어릴 때 무슨 어떤 상처가 있는데 심하면 그것조차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좀 안타깝죠. 모든 게 내 어릴 때 태어나면서 경험을 하면서 신념이 생기고 그전에 뭔가 신념이 있어서 경험이 생기고 두 개가 같다 그랬거든요. 누가 먼저가 어떤 게 먼저가 아니다. 경험이 먼저고 신념이 생기는 거가 먼저도 아니고 신념이 먼저고 경험이 먼저도 아니고 똑같다. 같아요. 언제부턴가는 흘러내려와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념을 해야 모두 옳은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뭔지는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들었는데 알았는데 그냥 나가는 것조차도 이렇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투자로 실패하는 경우는 자기 능력보다 과하게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팔 때가 내 앞에서 설명한 충고를 잘 듣고 돈 관리도 잘하고 있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아예 없거나 아주 적을 것이다. 뭔가 기준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나. 내 신념이 자꾸 바뀌잖아요. 내 신념이 바뀌어요, 찾아서. 그러면 내가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높은 상태, 조건 없는 욕망일까 저 사람들이? 아니면 욕망으로 하는 건지 조건이 있는 건지 그거를 구분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의식으로도 봐야 되고 의식적으로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제가 잘해도 돈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정말 저희 파트너들한테도 너무 자상하게 상담을 해 주시는 모습에 '아 그냥 이분은 믿고 따라가도 되겠다.'라는 게 있었죠.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한번 기준을 보시면 돼요. 그냥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을 아직까지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사람으로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분은 엄마밖에 없거든요. 근데 엄마를 뛰어넘어서 뭔가 관계가 없는데 정말 잘해 주는 건지 내가 편해서 같은 에너지장에서 놀고 있는 건지 그거는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은 장에서 놀아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분이 왜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왜 이렇게 저분이 놀고 있는 이 무리들이 있어요. 그 내가 주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태일까?' 주변을 보면 나를 안다. 주변에 어떤 친구랑 놀고 있느냐. 노는 친구, 공부하는 친구, 누구랑 노느냐에 따라서 내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사려고 기다리지 말라. 부동산을 사고 나서 기다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아내의 부모님 얘기를 했으니 나의 부모님 얘기도 하는 게 공평할 것 같다. 나의 부모님은 가난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고 겨우 중산층에 낄 만한 정도였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고 어머니는 집에서 자식들을 보살폈다. 아버지는 건축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몫이었는데 건축업자들을 보니 몇 년 전에 사두었던 땅을 개발해서 큰돈을 벌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이 상당한 부자였다. 그래서 아버지도 푼푼히 모아 결국 시내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3 에이커 정도의 땅을 구입했다. 당시 가격이 6만 달러였다. 10년 후에 그 지역에 쇼핑몰을 세우려는 개발업자가 나타나서 60만 달러를 받고 팔았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건축업자들을 보니 몇 년 전에 사두었던 땅을 개발해서 큰돈을 벌었죠. 그랬더니 본인도 어떻게 돼요? 따라하더라.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부자랑 같이 있느냐. 내가 부자랑 소통을 하고 있고 에너지가 이렇게 소통이 되느냐. 내 주변에 어떤 사람하고 소통이 되느냐. 의식이 높으냐, 어떠냐. 이게 내가 볼 수 있다면, 내 신념이 없어진다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누구랑 더 소통을 잘하냐, 누가 더 편하냐 이거죠. 부자들은 불편해요. 내가 부자가 아니라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 그래서 보면은 너무 웃긴 게 있잖아요. 명단이 있어요. 내가 컨택하고 싶어 하는 명단들을 보면은 내가 편하고 내가 만만한 사람을 하죠. 부자들은 안 하죠. 내가 불편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쵸? 그래서 나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행복한 부자, 행복은 뭐예요? 이 500 이상으로 넘어가야 돼요. 의식 수준이. 행복한 부자를 기준으로 뒀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랑 같이 함께 해야 되고 누구랑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될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5월 달 이제 10일 5월 10일 됐죠? 벌써 엄청난 많은 한 1 년이 또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목표가 정확하게 있으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일주일 오늘 요번 주 한 주도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내일 6 시에 다시 만나 뵙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우리